경기도 용인시 200억 아파트 단지에 한옥이 있다는데 간판까지 있는 거 보니까 있긴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 보물탐험 구비구비 골목 따라서 한옥 찾아 떠납니다. 차로 가기도 좁은 골목길을 타고 오르니 야,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네요. 주변에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 여기 한옥이 왜 있는 거죠? 도심 한복판에 웬 한옥이 있죠? 한옥이 있는데 도시가 생긴 겁니다. 예, 그 말이 정답이네요. 한옥이 그러네. 먼저 생겼겠죠? 조용히 그 자리에서 130년 전의 모습을 지켜오는 한옥. 주변의 높은 아파트는 신경 쓰지 않는 양 그 명맥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택에서 지내는 이분, 아버지의 얼을 기리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한옥은 86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사를 오셨어요. 장욱진 화백을 아십니까? 현대미술사에서 추상화를 확립한 20세기의 독보적인 화가인데요. 저희 아버지하고 한옥은 굉장히 연관성이 많으세요. 그림에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소재를 고유한 표현으로 녹여낸 작품 세계로 유명한 장욱진. 한옥도 그의 작품처럼 소박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지금도 작품을 집안에 전시해가지고 마치 장화백이 숨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이렇게 자연하고 같이 함께 어우러지니까 작품을 감상할 때 2배, 3배로 더 폭넓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외관에서 보면 이곳이 조선시대인지 현대인지 모를 정도로 아름다운 한옥의 모습입니다. 이 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실제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지역을 포함해서 요 정도의 평민이 살고 있던 집이 제대로 보존된 건 아마 이게 경기 지역에서 유일한 겁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이곳은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내부도 역시 예전 모습 그대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니 바로 가봅시다. 여기서 잠깐, 한옥의 사랑채에 들어갈 때는 뭘 조심해야 된다? 일단 어르신 따라 사랑채 들어가는 제작진. 아이쿠야, 제대로 부딪혔다. 아, 저거 아픈데. 키도 안 크던데 뭘 부딪히고 그래. 여기를 들어오려면 실제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창과문을 작게 만드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보일러의 원주 온돌,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는 원리를 이용. 방바닥에 열이 지나는 길을 만들고 돌로 된 구들장을 지나면서 연기에서 나는 열을 저장해가지고 실내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하는 온돌의 구조. 참 과학적이죠. 그러네요. 과학이 숨어 있었네. 이래서 온돌방이 그렇게 따뜻하구나. 따뜻한 방에 들어갈 때는 키 큰 남자분들 특히 조심하십시오. 사랑채 옆에 있는 이곳,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곳간인가요? 여기는 외양간입니다. 외양간. 아. 길을 던 곳이죠. 여기는 바로 창고입니다. 묵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곡물을 보관하던 창고죠. 그래서 여기는 남자의 사랑방하고 니은으로 연결돼 가지고 여기는 남자들의 일터입니다. 아. 출입문으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편한 동선을 생각하여 붙어있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남자들은 안채를 들어갈 필요가 없고 안채에 눈을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슬쩍 사랑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이죠. 이 벽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내외를 하는 겁니다. 한옥에는 집의 구조 하나하나에도 그 시대상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는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안채이죠. 아, 안채가 가장 깊이 있네요. 우선 여기가 부엌이고요. 안방이 있고 건넌방이 있습니다. 한옥에 갈 때마다 느꼈던 거, 방바닥이 왜 번쩍번쩍거릴까요? 한옥의 방바닥은 땡땡땡 때문에 방수가 되고 윤기가 난다. 130년 전에 만든 집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비밀, 바로 콩기름 때문인데요. 우리가 먹는 콩기름 맞습니다. 장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옛날부터 장판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계속 콩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먹이게 됩니다.
바닥에 한지를 깔고 콩기름을 바르면 벌레가 먹는 것을 방지하고 방수를 해주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반짝반짝 윤이 났죠. 6차례, 7차례 하게 되거든요. 이거 자체는 방수도 되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 보존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뿐이 아니라 마루도 실제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런 콩기름 같은 걸 발라서 나무가 썩거나 벌레 먹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한옥은 못 대신에 나무를 땡땡하여 사용하였다. 우리가 이 마루를 한번 보세요. 이게 130년 된 마루입니다. 100년이 지난 마루가 이처럼 균일하게 일자로 뻗을 수 있는 이유, 여기에 비밀이 있죠. 왕찌 짜기부터 그랭이 뜨기까지 한옥을 짓는 것은 모두 손으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나는 대작업인데요.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에 호흡을 파고 다른 나무에 껴서 만드는 고난이도 조립식 집입니다. 요거 모르셨지? 우리가 자연 친화적이 되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생명력을 적어도 500년, 1000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담아 가족들이 함께 가꾸는 한옥. 언제 가도 변치 않은 아름다움이 바로 이곳 한옥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옛날로 떠나봅니다. 선비가 많이 배출되었다는 경기도 안성. 해주 오씨만 산다는 집성촌이 있다던데요. 마케티아로 문과로 표시하시는 분이 20분이에요. 20분. 무과로 표시하신 분은 한 40여 분으로 알고 있다고요. 조선시대를 쥐락펴락 오두인 선생, 오협장군, 오원, 오재수 선생 아따 많아갖고 다 못 읽겠어. 조선시대 위인 청기밥. 이게 저 고성산 높이가 298m인데 그 고성산을 주봉을 해갖고 이 병풍이 둘러서져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마을이 들어앉아 있어서 이 금한 옥배지라고 마을터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풍수상. 자, 보이시죠? 저 안쪽이 마을이 있는 금술잔, 동그란 모양이 옥색 배를 가리키죠. 이곳을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귀하게 여긴답니다. 부보다는 귀가 서려 있는 그런 영지라고 이름이 나 있는 터죠. 500년 동안 귀인들을 배출한 해주 오씨 집성촌. 평소께서 들어오신 것이 한 1500년 경인데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이 1525년이니까 한 건 500년이 됐다고 봐야죠. 덕봉마을 해주오씨 마을 안에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이 덕봉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인데요. (480여 년간) 이곳을 지켜온 한옥.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갔는데 마당 안에 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담을 경계로 해서 담 입음작은 안채고 담 바깥을 사랑채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화단이 있었는데 요건 안에서 부인네들이 즐기기 위해서 화단을 만들어서 바꾼 거고요. 그럼 아예. 여기가 이제 여자들만의 공간이에요? 그렇죠. 한 집에서 담을 사이에 두고 왜 내외를 넣으셨대? 유교적인 조선시대 실세력은 여자였다? 안채가 더 크죠, 사랑채보다도. 안채가 몇 칸이죠 이게? 안채가 한 10칸 될 거예요. 이게 그럼 사랑채는? 사랑채가 6칸이고. 여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안채, 남자들이 사용하는 방을 사랑채라고 하는데요. 보이시죠? 여자들 방이 훨씬 많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안을 이끌어가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지탱하는 건 당연 내조의 힘이죠. 늘 그렇죠. 집에서 일을 하는 여자들의 공간을 배려해 준 겁니다. 그런 곳하고 트이는 것이 특징이 여기는 안채하고 사랑채하고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가운데 담을 쌓아가지고 담 바깥에는 사랑채를 이용하고 담 안쪽엔 안채를 이용한 것이 그게 다른 고택하고 틀리는 특징입니다. 이곳 오정방 고택만의 특이한 점, 안채와 사랑채를 연이어서 단일체로 구성하고 길게 연장해서 안팎을 분리한 점이 이 가옥의 특징이죠. 딴 데 이런 거 없으니까 잘 봐두세요. 이 집을 내가 알기로는 한 400여 년 된 집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오래된 뭐 기둥이나 그 일부분 목재가 한 1520년경이라고 나와. 1520년. 한옥의 핵심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나무. 그중 한옥에서는 제일 놓치는 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만이 마를 때 틈이 생기지 않고 나이테도 촘촘하게 생기는 최고의 재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나무, 우리 것이 소중한 거죠. 그 우리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육송이 그 다른 외국의 그 소나무와 비교해서 송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나무의 질이 강하고 또 냄새도 더 향긋하고 또 벌레도 많이 강하다는 측면이 있어갖고 참 목재를 쓰긴 그만인데. 좋은 나무 준비했으면 이제 마무리 갑시다. 한옥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당연 기와죠. 그리고 유려하고 늘씬한 처마선이겠죠. 자, 그렇다면 처마는 뭘까요? 집의 규모에 따라 높이가 높아지고 처마의 길이가 길어진다는데요. 일반 서민집은 90cm, 초대형 궁궐은 무려 2m가 넘는다고 하니 대단하죠. 처마 안에 과학이 있다. 처마의 원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처마는 대략 30도 내외인데요. 계절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여름과 겨울에 태양의 길이를 따져갖고 여름에는 해가 들지 않아 시원하고 겨울에는 해가 깊이 들어와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자연의 이치를 반영한 자연 냉난방 시스템이 바로 처마인 셈입니다. 덕봉마을에 오면 꼭 들러야 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조선시대 숙종이 직접 그 이름을 하사한 덕봉서원입니다. 여기가 그 덕봉서원이 처음 세워진 것이 1685년도 오해 그 숙종임금께서 그 오주인 선생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덕봉서원을 세워서 덕봉이라는 그 현판을 하사하신 것인데. 장희빈입니다. 다 아시죠? 정치는 모두 있고 그녀를 총애하는 임금 숙종에게 바른 말을 한 충신 오두인.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를 믿으소서. 이것이 그냥 그 유림들의 그 강압관으로 쓰이다가 그 해방이 되면서 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양동 중학교를 설립을 해갖고 이 앞에 건물이 그 정의당이라고 하는데 그 학교를 설립하면서 서무실과 교무실로 다 활용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동제와 그 왼쪽에 있는 서재는 각각 그 선생님들의 교사분들의 그 숙소 또는 그 교육장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오블리스 노블리제라고 하죠. 조상의 말씀을 섬기고 후배에게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들. 조선시대 서원에서 배우는 것은 역사뿐 아니라 그들의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덕봉마을 한켠 한창 공사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한옥은 나무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원형에 손상이 갈까봐 조심스럽게 하는 모습만 봐도 한옥에 대한 정성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나오세요 여기를요? 네, 거의 매일 나옵니다. 이 나와서 이렇게 공사하는 거 보면 좋으세요? 아, 좋죠. 어떻게 좋으세요? 예? 아,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자손 영 천만 년 내려갈 이런 큰 제시를 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참 우리 가옥들 참 이 한옥이 참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모양도. 앞으로 이런 가옥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한옥을 좀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참 건강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 바랍니다. 한옥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 전통과 삶의 질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집을, 우리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집, 대한민국의 집, 한옥을 우리가 지키고 아껴야 될 때입니다. 와, 저는 한옥이요. 왜 대문 열고 들어가면 여러 채가 있는데 그냥 뭐 누나는 이 방, 동생은 이 방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남성, 여성에 따라서 위치가 또 다 정해져 있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오.
그 지금은 뭐 동생방, 형방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때는 안채, 사랑채 그 담을 두었습니다. 경계선을 두었는데 네. 그게 유교 사상이었고 그리고 여성을 위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공존했던 공간이었죠. 형님은 지금도 형수님 사이하고 벽 두고 사시잖아요. 인사는 하고 계시죠? 네, 가끔 합니다. 얼른 들어가셔야 되겠다. 야, 우리 형님 들어가시게 이제 오늘 또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배도 고프고요. 예.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또 활기차게 여러분 동네 사람들 시작하실 거죠? 여러분 내일 또 여러분들 충전해드리기 위해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